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이라는 유네스코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보호제도. 이거는 유네스코의 보호제도. 제주도가 1, 2, 3 모든 보호제도가 지정된 장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해서 제주도가 얻는 것까지는 좀 차치하고, 우리 현재 제주도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 그리고 람사르 습지인데요. 람사르 습지를 제외한 요 세 가지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보호제도랍니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는 람사르 협약에서 지정하는 세계적인 보호제도예요.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 2, 3은 우리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있으나, 람사르 습지까지 플러스해서 요 네 가지 타이틀을 갖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번 딱 가봅시다. 명함을. 전 지구적으로 네 가지의 명함을 갖고 있는 장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탈리아 그 근처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지질공원이 있는데, 람사르 습지까지 4개를 동시에 지정받은 장소는 전 지구에서 오직 제주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역의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와서 둘러보고 심사하고 해서 전 세계의 석각들이 머리 맞대 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요 네 가지?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처음. 선생님은 이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그건 세계 7대 경관 아닌가요? 7대 경관이랑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래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타이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으면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요 정도는 한번 듣고 다니셔야. 천지연에 갔어요? 천지연에. 세연교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지연에 왔네? 세연교에 왔네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천지연에 왔네?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상절리에 왔네? 한라산 갈 때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우리가 들어가네? 성산일출을 갈 때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가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셔야 뭔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들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 중에서 자연유산, 제주도는 2007년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로 지정이 되는데요. 암기해야 될 것 또 하나 생겼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세 군데 지정된 장소가 어디냐면은 한라산, 일출봉, 그리고 만장굴. 한라산, 일출봉, 만장굴, 아니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가 어려우니 검은오름이라 해도 좋고 만장굴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이렇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한라산, 천년보호구역, 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생물공원전지역, 진일공원, 람사르 습지. 타이틀이 어마어마하죠. 타이틀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라산을 볼 때마다 저러한 가치가 있는 장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2000년 이전에 한라산에 언제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봄과 가을이 가장 많았습니다. 봄 또는 가을.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언제 가실래요? 물어봤더니 70% 이상이 겨울. 겨울에 한라산 가면 앞사람 엉덩이만 쳐다보다가 엉덩이만 쳐다보고 내려와요. 그 정도로. 한라산 역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자, 요 그림은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 많을 거예요. 한번 좀 약간 주목해서 봐주시면 한라솜다리, 산굴뚝나비, 돌매화나무, 구상나무 이것들은 한라산 정상 쪽에만 있는 동식물이랍니다. 구상나무를 제외해서 한라솜다리, 산굴뚝나비, 돌매화나무는 한라산 백록당 암벽 일대만 자라요. 그것은 뭐냐면 요 세 가지는 굉장히 거의 빙하기와 같은 시베리아 만주와 같은 그런 그 날씨에서만 살아가는 동식물이랍니다. 그리고 구상나무는 우리나라가 고향인 나무. 우리나라에 있는데 한라산에 그 개체수가 숲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곳. 이 중에서 돌매화나무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돌매화나무는 이렇게 암벽이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치는 응달 여기에 돌에다가 다닥다닥 붙어요. 그리고 나무의 키가 3에서 5cm 정도. 그 이상 자라지도 못해요. 돌매화나무는 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나무 치시면 아마 등장할 겁니다. 돌매화나무. 그리고 산굴뚝나비는 개마고원 이북에서만 관찰된다라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남만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개체수가 관찰이 돼요. 그리고 한라솜다리는 에델바이스인데 한라산에 아주 최적화된 식물. 이런 것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엄격히 지정해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혹시 선생님 최근에 한라산 다녀오셨나요? 성판악으로. 최근에 한라산 성판악으로 다녀오신 선생님이 계신가요? 성판악으로.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성판악 일대의 구상나무 숲의 모습인데 푸르게 보이지만 놀라운 일이 이 구상나무 숲의 30% 이상이 하얗게 말라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자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고사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더군다나 이 한라솜다리, 산굴뚝나비, 돌매화나무는 거의 빙하기와 같은 어떤 그 연중 기온이 유지가 안 되면 사라져요. 결국 이 세 개체 생물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 만약에 슬프지만 저 생물들이 자취를 감추면 제주도는 아마 어마어마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추우면 난방을 하고 더우면 냉방을 하고
그러면서 기후와 싸워 나가지만 식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올라가면 사라지고 내려가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러한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척도를 가늠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태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으니 제주도에 사는 우리가 저 한라산 정상에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이 생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름을 불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자 한라송다리, 산굴뚝나비, 돌매화나무, 구상나무. 그 외에 한라산에 어마어마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음에도 그래도 다 우리가 요 네 가지 정도는 한번 들었는데 정도의 기억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검은오름 용암둥굴개인데 말이 어려워요.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풀어서